안녕하세요. 제니맘이에요. 오늘은 앞으로 프릴이 달려있는 아동 뷰티의 만들기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재단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같이 따라해보세요. 이제 재단을 시작할 텐데요. 원단을 겹쳐주시고 골선이 겹쳐진 부분에 맞닿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 재단을 할 텐데요. 제가 그려드리는 패턴은 시접이 미포함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재단을 할 때 시접을 포함해서 재단을 할 텐데요. 패턴에서 시접 1cm 여유를 주고 재단을 해주세요. 재단을 할 때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비뚤어지거나 좀 1cm였는데 그 밑에는 1.2cm다. 이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재단하셔도 됩니다. 뒷판은 앞판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좀 속도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시접 1cm 여유를 주고 뒷판도 재단을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안단을 하실 분과 프릴을 다실 분의 재단이 조금 다릅니다. 안단을 하실 분들은 앞판, 뒷판 재단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 대신 길이는 조금 짧게 동일하게 재단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바깥으로 프릴을 하실 분들은 가슴의 중심점은 원단이 접힌 부분에 맞닿게 하시고 밑에 부분은 부채꼴 모양으로 조금 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프릴이 조금 더 풍성하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7cm 벌려서 재단을 하는데요. 골선 부분에서 벌려서 재단하는 거 이외에 다른 부분은 앞판, 뒷판 재단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부분에서 옆선까지 재단을 다 하고 이제 프릴의 길이를 측정을 할 텐데요. 내가 원하는 프릴의 길이만큼 골선 부분에서 길이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길이만큼 동일하게 옆선에서 표시를 해주세요. 저는 14cm로 했습니다. 표시를 한 점에서 직선을 그려주시고 옆선도 동일하게 직선을 그려주세요. 재단을 할 때는 직선에서 출발해서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잘라주시고 다시 옆선 부분은 직선으로 재단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뒷판은 앞판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판에서 프릴 양을 7cm를 중심에서 더 벌려서 여유를 줬기 때문에 뒷판에서도 중심에서 7cm를 벌려 양을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릴의 길이는 앞판에서 14cm를 했는데요. 뒷판에서는 골선 부분은 조금 더 길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옆선 부분은 앞판과 동일하게 14cm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프릴을 하지 않고 안단 처리를 하셨던 분들도 앞판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세요. 안단으로 처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길이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길이는 너무 짧지 않게 조금 여유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앞판과 동일한 재단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끈을 재단을 할 텐데요. 폭은 4cm로 해주시고요. 끈 길이는 내가 그렸던 패턴에서 어깨에서 끈 위치까지의 길이, 앞판과 뒷판의 끈 위치까지의 길이를 합한 수치입니다. 저는 앞판과 뒷판의 끈 위치까지의 길이가 17cm였어요.
4cm 폭으로 자른 끈을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표시하고 2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끈 봉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다림질을 미리 하시고 봉제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봉제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손으로 봉제하는 첫 부분을 1cm, 1cm 맞대서 접어서 시침을 꽂아 주시고요. 이 상태로 봉제를 시작합니다. (1mm) 스티치나 (2mm) 스티치를 해주실 건데요. 노루발을 내려주시고 바늘을 꽂은 다음 이제 봉제를 시작할 거예요. 하실 때 양쪽 원단 끝부분에서 1cm씩 접어주시고 박아주시면 다림질을 한 것과 동일하게 어려움 없이 박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앞판 위에 완성이 된 모습 그대로 프릴을 올려주시고 이제 봉제를 할 때는 프릴을 위로 뒤집어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양쪽 어깨를 잡고 뒤집어 주세요. 지금 이 모습대로 봉제를 하신 다음에 뒤집으시면 프릴이 앞판으로 나왔을 때 겉감과 겉감이 보이게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안에 어깨에다가 끈을 넣어주시고 넣어주실 때는 어깨끈 위치 중심에 맞춰서 흔들리지 않도록 시침을 해주세요. 시침을 하지 않고 하시면 끈의 위치가 양쪽이 다르게 달릴 수도 있고 앞판과 프릴의 모양이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시침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꽂으시는 게 좋지만 최소한 꽂는 것은 어깨끈 자리, 아몰 자리, 그 다음에 가슴의 파인 부분 중심 이렇게 5군데는 시침을 꼭 해주셔야지 만드셨을 때 모양이 예뻐요. 자, 이제 박아 볼 텐데요. 반대쪽 아몰부터 가슴을 지나 그 반대쪽 아몰까지 1cm 간격으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박음질을 다 하고 나서는 곡선 부분에 가위밥을 꼭 내주시고요. 가장 귀찮은 부분이긴 한데요. 박음질하는 중간중간에 다림질을 해주셔야 세탁 후에도 원형이 뒤틀리지 않습니다. 뒷판의 끈 달기도 앞판과 동일합니다. 앞판에 미리 끈을 달아 놓았다는 것 이외에는 동일하기 때문에 앞판에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세요. 시침을 꼼꼼하게 해주시고 아몰부터 시작해서 가슴을 지나 반대편 아몰까지 1cm 간격으로 봉제를 해주시고요. 이때 끈이 씹히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 마무리로 곡선 부분은 가위밥을 해주세요. 가위밥을 해주시고 끈이 달린 부분에 시접이 많은 부분은 조금 잘라내셔도 되세요. 이렇게 앞판과 뒷판에 끈을 달았습니다.
이제 옆선과 프릴을 박음질 해줄 텐데요. 옆선과 프릴이 만나는 부분에 1cm 가위밥을 주시고요. 우선 옆선부터 박음질을 하는데요. 1cm 간격으로 아까 가위밥을 준 그 부분까지만 박음질을 해주세요. 반대편도 동일하고요. 오버록은 시간상 생략했습니다. 박음질 후 오버록을 꼭 해주세요. 옆선을 박은 모습인데요. 프릴은 떨어져 있고 옆선은 박아져 있죠. 이제는 프릴을 박을 텐데요. 옆선에 박음질을 한 것과 동일하게 1cm 간격으로 아까 전에 1cm 가위밥을 준 그 부분까지만 박음질을 해주시고요.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오버록도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프릴 부분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아몰과 끈 부분에 상침을 할 예정이에요. 상침을 하실 때는 1mm나 2mm 스티치로 하시면 되시고요. 본인의 취향대로 전체 상침을 하셔도 되고 부분 상침을 하셔도 되세요. 상침을 하는 이유는 세탁 이후에도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밑단에 말아받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때 말아받기를 하는데 말아받기 할 때는 시접 부분을 2cm 가량 잘라주세요. 박음질 한 부분이 틀어지지 않을 정도의 양만 남겨놓고 1cm 가량 잘라주시고요. 바늘의 위치를 옮겨주세요. 바늘의 위치는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시면 되시고 말아받기 노루발로 바꿔주세요. 말아받기를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말아받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모양 신경 쓰지 마시고 말아받기를 그냥 시작을 하세요. 말아받기 할 때는 오른손으로는 살짝 접어서 잡아주시고 왼손으로는 그 접은 부분이 풀리지 않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세요. 말아받기 많이 실패들 하시는데 이렇게 오른손으로는 잡아주시고 왼손으로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면 아마 말아받기 하시는 게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아까 전에 시접 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옆선 부분도 그냥 동일하게 넘어가고요. 자,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처음 시작됐던 부분에 연결해서 박은 후 되박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깔끔하게 됩니다. 말아받기 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여러 번 좀 연습이 필요하실 거예요. 아까 전 시접 넘어왔던 부분이고요.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마 말아받기였을 것 같은데요. 말아받기 영상은 제가 추후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뷰스트의 만들기 영상은 아동과 성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